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북한이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이 미국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되는데요. 이건 앞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비핵화 이루어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지영 아나운서 그리고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참 큰일인데 말이죠. 그동안 미국은 핵 리스트를 내놔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핵 리스트는커녕 저렇게 숨겨놓은 미사일 기지가 포착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내 여러 가지 이제 군사활동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이나 미국 당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찰 감시 자산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파악된 미사일 기지는 미국의 상업위성이 찾아낸 것입니다. 이런 상업위성 자료를 미국의 전문가 즉 CSIS라고 하는 우리 국내도 많이 잘 알려져 있죠. 빅터 차라고 하는 한국 석자가 일하고 있는 곳인데 이 빅터 차의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 한 20여 개의 북한에 아직 신고되지 않은, 즉 여기서 신고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그런 미국이 요구하는 공식적인 그런 신고 안에는 들어가지만 북한이 신고하겠다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협상의 추이를 봐가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상업위성이 찾아냈던 아니면 상업위성 말고 다른 어떤 정보 소스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은 전부 신고해 달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업위성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사실은 아주 미국이 기대하는 이런 신고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영변이라든가 풍계리 이런 거, 동창리 이런 거 셀프 신고라고 하잖아요. 셀프 신고만 갖고는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저런 자료의 공개는 상당히 중요하고 공개가 갖는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무려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아직 그 공개되지 않은 미국, 북한 당국이 이번 회담 때문에 신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북한이 숨겨서 운영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가 도대체 몇 곳이냐. 예를 들어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아주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은 다 산악으로 돼 있고 이런 은닉이 너무 쉽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어디에 다 일일이 위성으로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다행히 저런 미사일 기지 같은 거는 저는 위성으로 포착이 되는 건데 저렇게 북한 당국이 몰래 숨겨놓고 있는 시설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미사일 기지가 그중에 이번에 찾아낸 곳이 13곳이나 된다고 그래요. 무려. 그러니까 이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이렇게 핵 리스트를 전체 신고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개 신고했다가 북한한테 미국이 왜 이건 신고 안 했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아예 스타일 국이잖아요. 그래갖고 협상이 되겠느냐. 그럴 바에는 내가 신고하겠다는 거, 내가 사찰을 받겠다는 것만 보여주고 말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단계에서부터 김정은이가 이건 흔히 언론에서 재밌게 본인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기싸움이라고 하는데 기싸움은 아니에요. 기싸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웃는 게 기싸움이에요. 이건 기싸움이 아니고 큰 협상 전략의 한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번 저는 그 은닉된 미사일 기지를 다시 찾아가지고 언론에까지 이렇게 공개한 것은 상당한 정책적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좀 큰일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이가 내가 다 신고하게 되면 미국이 거기를 폭격할 수도 있다. 다 신고할 수 없다. 이렇게 굉장히 뭔가 미국을 불신하는 듯한 또 계속적으로 핵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그대로 보였는데 말이죠. 이처럼 이제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 어디다 숨겨놨는지는 뭐 산악지역에 숨겨놓으면 그 나중에 밝히지 않으면 아무리 비핵화를 했다고 해도 어느 순간 마음에 안 들면 들고 나와서 또 협박을 할 텐데 말이죠. 결국 비핵화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과 함께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군사 옵션을 가동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 니네가 군사 옵션 해봐라 다 찾을 수 있나 뭐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군사 옵션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벼랑 끝 전술을 계속 펼칠 수도 있단 말이죠. 굉장히 이게 지금 애매하고 난해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선 오늘 우리 도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북한이 얼마나 많은 이런 미사일 기지라든가 핵시설을 은닉하고 있을까 이런 데 대한 걱정과 불안이 지금 이제 괜히 상당히 이제 표출될 것입니다. 우선 당장 미국 내에서도 왜 미국이 이거를 공개했느냐. 비록 이제 이런 싱크탱크를 통해서 공개된 거라 하지만 이건 상당히 NYT가 이게 보통 신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신뢰성 있고 그런 유력한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인데 이 NYT 증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 이것은 이제 제재 완화를 가지고 지금 북한을 협상을 제대로 끌어내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 뜻대로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핵시설까지도 다 알고 미사일 시설까지 다 알고 있으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북한이 빨리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압박을 구하려는 메시지가 이제 느껴지고 또 한 가지 하나 이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미사일 기지가 은닉된 사실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 우선 당장 이제 미 의회에서도 이거 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지 이거 뭐 협상을 잘 해가지고 비핵화에 간다. 김정은은 정말 믿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다. 예? 아주 그 환상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김정은이한테 놀아는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다 이게 앞으로 미국 의회에서는 이렇게 미 상하원 의원들 간에는 벌써 상당히 민감한 이런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본래 연초에 예정됐다고 그런 추진한다고 하는 미북 간의 정상회담도 이렇게 자꾸 이런 거가 노출되고 또 의회 내에서 이렇게 반발과 비판이 수위가 높아지면 트럼프도 협상을 갖다가 말하자면 천천히 나가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죠. 미국 내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정은이의 비핵화 의도에 대한 회의론이 자꾸 커가고 회의론이 커가다 보니까 막 서두르던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커져간다.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미국 간의 핵 협상도 지지부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면이 생각보다 길게 갈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우려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북 군사적인 방어태세가 약화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실제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이런 그런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즉 핵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한 그런 군사적인 방어 능력, 대비태세도 약화지지 않게 각별히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송주영 아나운서. 네. 지금 뭐 북한이 계속적으로 말이죠. 군사 훈련을 하고 있고 전시 태세를 갖추라고 계속 이제 선동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들리는 정보는 과거보다 뭐 더 평온해졌다. 뭐 평화를 뭐 좀 기대한다. 뭐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네네. 예. 지금 뭐 옛날보다도 더 군량미를 더 지금 그 군부뿐만 아니라 중앙당 군부처에서 직접 내려와서 이제 악착같이 이제 거둬들이고 있고 또 교도대 훈련, 민방위 훈련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물론 그게 뭐 말로는 뭐 결속화를 다지기 위한 북한 주민들을 긴장을 이제 낮추지 않고 결속화를 다지기 위한 뭐 김정은의 통치 수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무난하게 봐서는 또 안 됩니다. 북한은 자기네는 훈련할 거 다 하고 군량미에다가 이제 열중을 또 가하고 또 내부적으로 프로파간다 선동 같은 것도 네.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넣으면 안 된다. 남쪽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하면서 우리 보고는 이제 왜 우리 민족끼리인데 이렇게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북한도 자기네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우리 보고 뭐 귤을 가져갔는데 뭐 하루 만에 왜 또 한미 훈련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 예전에 했던 그 회담은 다 뭐냐 이제 더러 무고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본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긴장 수위를 너무 낮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이게 미사일기 13곳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뭐 지금 뭐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겠다. 또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중단된 상태로 지금
북한은 계속 미국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위성에서 포착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핵과 미사일 활동이 사실상 동결된 거 아니냐. 예. 지금 뭐 한 번도 안 하고 있다.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이런 걸 이제 치적으로 성과로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굳어져야 되는데 과연 김정은이가 이렇게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것을 하나의 이제 정책으로 딱 기정사실화 시켜갖고 나갈 것이냐. 저는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미사일 기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10여 군데나 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이 다 가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평산에 있는 우라늄 광장, 그 광산, 이것도 다 지금 가동되는 지구가 가동되고 있대요. 다 노출됐잖아요. 예. 그리고 뭐 ICBM 추가 생산하고 있는 것도 다 노출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핵탄두 올 금년도만 해도 6, 7개 추가 증산을 했고 이런 걸로 본다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핵 미사일 활동을 핵 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을 발사는 안 했을지언정 핵 능력과 미사일 고도화 능력을 말하자면 축소시키는 그런 조치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비밀리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북한의 실상이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보도된 그 미확인된 그런 그 미사일 기지 네. 이런 데서 삭간몰이라는 기지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분석이 됐는데 네. 거기는 그 앞에 돌하고 흙덩어리 이게 무려 막 높이가 한 18m 정도 예. 길이가 한 6m 정도 딱 쌓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습도 맞고 또 어떤 포격을 받았을 때 방어도 하고 이렇게 철저해놨어요. 이거 하는데 한 20여 년씩 90년 초부터 2010년대까지 한 20여 년에 걸쳐서 이걸 완성했는데 이걸 쉽게 김정은이가 안 쓰겠습니까? 그렇죠. 안 쓴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순진하고 참 낭만적인 생각인 것이죠. 나이브한 생각이죠. 예, 나이브한 생각이죠. 예. 예, 이게 북한의 실상이고 이번에 나와 있는 그 언론에 보도된 삭간물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중거리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이제 파악된 걸 보면은 이 텔 이동식 발사대 차량을 18개 정도나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18개 정도를 유사시에 일거에 만약에 작동시킨다. 그러면은 엄청난 군사 도발 능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지만 핵 협상이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조금 시작할 때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체적인 핵 신고를 받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저렇게 몰래 숨겨놓은 이런 시설들이 또 나타날지 모른다.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정말 큰일인데 이게 북한이 지금 뭐 계속 사찰을 거부하는 듯한 예. 그리고 비핵화를 갖다가 뭐 요거 조금 뭐 폐기했으니까 지원줘. 요거 조금 뭐 중단했으니까 지원줘. 이렇게 지금 계속 속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뭐 20여 개, 많게는 60여 개 이상의 핵 미사일을 가지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50%는 신고를 하고 나머지 50을 숨겨놓고 계속 이제 지원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라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크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은 미국과 북한의 이제 내년에 있을 미북 대화에서 뭔가 담판이 지어지거나 지금 또 이제 평양에서 이제 미국으로 고위급 회담을 하기 위해서 뭐 또 몇몇 인사들이 갔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이제 거론되면서 말이죠. 미국은 이제 회담으로 해서 이걸 폐기시킬 거냐 아니면 군사 옵션으로 더 강하게 나갈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트럼프는 초지일관 처음에 자기가 믿었던 대로 이제 김정은이하고 핵 담판을 통해서 어느 역대 대통령도 못한 거는 하나의 그 치적을 만들겠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심을 갖는 건 좋은데 야심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경제적인 제재를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돌입하기 전까지는 경제적인 제재를 절대 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대북 압박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대규모 훈련을 그냥 아무것도 북한한테 안 받아내고 바로 훈련을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단된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한반도에서 이런 거를 내년 봄에는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그 한미연합훈련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은 비핵화 협상의 진도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초에 2020년대 초에 전작권을 전환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예. 당장 내년부터 검증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훈련도 안 하고 어떻게 그 검증을 합니까? 아. 훈련을 통해서 실전 훈련을 통해서 과연 북한에 이런 그 군사 도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 한미 연합군, 우리 한국군 사령관이 하는 그런 이 연합 전력이 억제할 수 있느냐, 이거를 실질적인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내년 봄에 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네. 훈련, 요런 거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네. 예. 규모를 조금 줄이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올해같이 통째로 그 왜 돈 많이 들어서 할 필요가 있냐,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이런 거는 이제 빨리 없애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어느 정도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 엄청 어렵습니다. 이번 군사회의 때문에. 왜냐하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훈련은 그런 합의서 없을 때도 연합훈련만 하면 북한이 얼마나 도발하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합의까지 했는데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엄청 크게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딱 취소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를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재개하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의 진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게 제 결론이죠. 예. 아,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모두 감사하고요. 또 내일 또 방송을 하겠지만, 진짜 이 비핵화 문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중재자를 나섰지만 이제 할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돼버렸고, 또 북한이 계속 속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옵션 가동 가능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일본의 지금 또 무장화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에 의해서 북한이 폭격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한반도에 또 큰 전쟁의 먹구름이 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도 계속 방송 이어가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 안 하신 분들은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대한민국 살리는 방송 신의 한수 100만 돌파의 주역이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